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 제1회 전국 부동산 재테크 시험대회를 치루었었는데 그 중에 NPL 관련된 해설을 오늘은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는 2월 15일 날 NPL 즉 부실채권 특강을 하루 열기로 했고요. 2월 8일 날에는 우리 김윤석 교수님의 세금 특강도 열기로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문제 첫 번째, NPL의 풀네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수익이 없는 여신, Non-Performing Loan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근저당권이 가지는 우선 면제권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대출 원금은 2억,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 그런데 원금 갚지 않았고 이자는 다 납부했고, 그러면 실제 대출 원금과 이자 합계 2억, 채권 최고액 2억 4천, 우선 면제권은 2억 원. 만약에 대출 원금은 2억 원, 연체이자가 1억 원 증가했다. 그래서 실제 채권액은 대출 원금 플러스 연체이자 3억 원,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 원. 그러면 이 근저당권이 가지는 우선 면제권은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AMC와 AM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AMC는 말 그대로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자산관리회사. 반면에 AM은 에셋 매니저라고 해서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MC는 자산관리회사, AM은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NPL을 매수하러 유암코에 가려고 한다. 유암코는 현재 어디에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2호선 시청역 근처 유원 빌딩이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점, 유암코라고 하는 사이트, 그래서 찾아오시는 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NPL을 론세일 방식으로 매수하려고 한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 5억 플러스 대부업 플러스 법인 이렇게 엔드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5억 원 하는 대부법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NPL을 채무인수 방식으로 매수했다. 낙찰 후 언제까지 채무인수 신고 및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낙찰받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대의변제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대의변제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변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의변제라고 하는 건데, 대의변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의 현재의 빚을 갚아주고 그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려고 하는 대의변제, 그러면 약간 연체이자에 대한 수익률을 추가로 거두기 위해서 하는 대의변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대의변제는 이를테면 이제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인데 아무래도 선순위 어떤 근저당권 이런 것들을 변제하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부활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더 클 때 하는 대의변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에 경매에서 후순위 임차인이 대의변제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후순위 임차인인데 앞에 있는 채권 얼마 안 될 때 그 금액을 대의변제하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부활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으려고 할 때 하는 대의변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억 원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1순위 근저당 5천만 원 있다. 2순위 임차인 3억 원 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만 하고 확증일자를 받지 못했다. 세 번째 근저당권이 있다. 5억 원짜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 그런데 확증일자 없어서 우선면제권도 없고 선순위도 아니고, 그럴 때 채무자를 대위해서 1순위 근저당권 5천만 원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3억 원에 임차인은 확증일자는 없지만
점유와 전입신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부활해서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5천만 원을 이를테면 대의변제하고 3억 원을 살리는 그런 방법이 이 대의변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이자 제한법상 최고의 이자율은 현재 몇 %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자 제한법 최고 이율은 연 24%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의 저금리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원래 국회에서 이것을 20%로 다운하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률은 변동되지 않고 있다. 연 24%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째, NPL 매입 시 매도자가 차익 보전을 하자고 한다. 차익 보전이란 무슨 말인가? 사실 론세일 방식에서는 거의 없는 방식이고요. 채무인수 방식에서 있을 수 있겠다. 또는 이제 사후정산부 예전에 이런 방식에서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근저당권을 파는데 매도자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입찰할 때 이를테면 매수자가 이제 1등으로 낙찰을 통상 이제 받게 될 텐데, 그 1등 말고 2등으로 입찰하는 사람의 금액, 그리고 매도한 금액의 차액을 보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6억 원짜리 근저당권을 5억에 팔았다. 그런데 한 5억 2천, 3천 받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5억 2천에 팔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차액 보전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이제 1등은 채무인수 방식으로 샀기 때문에 이걸 5억 원으로 샀지만 실제 채권은 6억. 그래서 6억 원에 입찰하는 거죠. 근데 2등이 한 5억 3천만 원에 차순위로 들어왔다. 그러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차익 보전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5억 원에 팔았지만 실제로 2등의 금액 5억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익 보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1번에 AMC 회사 등의 연락처 등을 알기 위한 아래의 사이트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금감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 DART라고 하는 DART라고 하는 사이트라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NPL 관련해서 다른 말로 부실채권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 11문제와 해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이제 그 강의장에서 또는 이제 학원에서 또 카페에서 NPL을 하면 막연히 뭐 돈을 많이 벌 것처럼 또 대의변제가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일단은 NPL을 사기 위해서는 론세일 방식으로 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5억 플러스 대부업 플러스 법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개인이나 일반 주식회사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살 수 있다. 채무인수 방식이라고 하는 점. 저도 작년에 NPL 컨설팅을 이를테면 일반 법인이 샀다, 채무인수 방식 등등. 그래서 요즘에 볼륨이 좀 큰 것들은 채무인수 방식, 개인도 일반 법인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상당히 또 매력적인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NPL 특강을 2월 15일 날 토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고 많은 분들이 상담과 강의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이번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NPL의 최종 정리 시장이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경매를 잘 알아두면 사실 NPL은 거의 덤이다.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설춘한 캠퍼스. 화이팅!